우리나라 대기업을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이 무시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을 무시하던 일본 대기업이 시원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이었던 대기업이 146년 만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발전 설비에서 반도체까지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자랑해온 일본의 대표 기업 도시바가 12일 회사를 세계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체한다는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3분할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1875년 창업의 명문 기업은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미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극약 처방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도시바는 발전 설비 등을 다루는 인프라 서비스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디바이스 회사를 모체에서 떼어내 세계법인 체제로 재편합니다. 기존의 도시바 법인은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홀딩스와 상장 자회사 도시바테크를 관리하는 정도로 남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인프라와 반도체 등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일본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대기업의 이런 최후를 굉장히 놀라운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카와 사토시 도시바 사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회사 분할은 엄청난 변화이지만 서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도시바의 경영 이념을 이어나간다면 각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 최초의 전신 설비업체로 출발한 도시바는 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을 거듭하면서 한대 원전, 철도, 반도체, 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히타치 제작소 등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는 일본의 종합전기 메이커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신일본 제철,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전후 일본 산업계를 주도한 재계의 삼두마차로 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문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복합 경영은 우량 계열사의 수익이 부실 계열사의 지원에 들어가는 등 시간이 갈수록 그룹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발생한 회계 부정 사건은 도시바를 과거의 영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 7년간 2200억엔의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사장 3명이 한꺼번에 사임했습니다. 과거 일찌감치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또한 허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듬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까지 겹치면서 도시바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재무구조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어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2016년에는 생활가전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고 2017년에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그룹 전체 연결 매출액도 3조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때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선구자로 불렸지만 2016년 4분기 당시 점유율이 삼성 37.1%, 도시바는 18.3%로 2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타기업을 추월함과 동시에 웨스팅하우스의 대규모 부실을 메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만 삼성에 밀리면서 사실상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회계 부정 사건과 웨스팅하우스 대규모 손실, 추월 전략 실패, 그리고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 등 많은 문제가 엮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분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에이스 경제 연구소 야스다 히데키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도시바는 전망이 불투명한 원전 사업과 실적 변동이 큰 반도체 사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분할 후 세계사의 실적 악화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삼성을 따라 하기 바쁘고 삼성을 추월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일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국산 제품 홀대가 점입가격 수준인데요. 전 세계 1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도 없는 샤프는 물론 소니에도 밀렸습니다. 사실 삼성 스마트폰의 일본 시장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유난히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시장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폴더블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현지에서 일본인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스마트폰 업체들은 삼성전자 뒤쫓기에 한창입니다. 몇 달 전 소식에서 일본 기업의 폴더블폰에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후지필름은 지난 9월 특허 출원한 폴더블폰 관련 기술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네덜란드 IT 전문 매체 레츠고 디지털이 이를 토대로 제작한 렌더링 이미지를 살펴보면 후지필름 폴더블폰은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3가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외신에서도 후지필름이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접는 각도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 삼성 플렉스 모드를 흉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6일 갤럭시 Z 폴드 3 및 갤럭시 Z 플립 3를 일본에 출시했습니다. 외신 반응은 긍정입니다. 현재 외신인 포브스 일본판이 삼성의 오랜 노력의 결실, 스마트폰의 트렌드를 바꿔놓은 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삼성을 따라하기 바쁜데 오히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삼성을 홀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언론이 이 같은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일본 현지 반응은 반전이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도시바 해체와 관련해서 삼성을 어설프게 쫓으려 했던 일본 기업의 최후가 나온 것이다라며 회사 내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가지를 뻗치기만 하는 이익만 추구한 결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삼성한테 까불더니 결국 결과가 이거냐라며 아직도 삼성을 홀대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면 놀랍다. 무시하기 전에 기술력을 한번 보시죠. 언제쯤 현실로 돌아오실 겁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직접 개발한다면서 원래 한국이 신청하면 보통 수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제3국에서 밀수한다는 거잖아. 새 정권에서도 그런 불쾌한 한국엔 엄한 태도가 계속될 거야. 도시바는 잘게 썰어서 팔기 쉽게 하려는 것일까? 군사 전용 고도의 기술을 가졌으니 이번엔 사뇨처럼 외국에 팔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0년 이후 미일 반도체 전쟁으로 일본이 몰락했을 당시 도시바 등에서 퇴직한 우수한 기술자들을 수용하여 자국의 재벌회사로 끌어들였지만 기술을 흡수하면 퇴직을 시켜댔으니 그런 도시바는 현재 가망이 없다. 도시바는 메모리에 있어서는 세계 제일이지만 다른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낮은 레벨. 사업 확장으로 상당히 비대해진 것은 옛일일 뿐. 복합 그룹 디스카운트를 피하기 위해서지만 일본에서는 드문 일이야. 저 지위조차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합치는 것 같다만 이것으로 매수하는 쪽은 쉬워지는 것일까요?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인수만은 특히 피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시바의 가전이나 휴대폰 기술자를 한국에서 주지웅님 접대하여 기밀 정보를 흘렸었으니까 이것도 벌써 30년 정도 옛날이 되어가나.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은 발전하고 도시바는 해체된다. 한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분할한 회사도 조만간 인수될 것 같군. 사뇨처럼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시바의 직원들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전범인데도 퇴직금을 받고 우아하게 노후 생활하는 경영진들이잖아. 지금까지 도시바의 해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